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96.3 FM 수원 공동체 라디오 마을살이 정류장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소통으로 놀이터를 바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그냥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직접 바꿔낸 공간이라면 더 특별하겠죠. 오늘은 그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낸 금곡동 LG빌리지 놀이터 기획단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시작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 보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마을살이 정류장 박미정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길죠. 놀이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며 놀이터의 변화를 꿈꾸고 만들어가고 계신 금곡동 LG빌리지 놀이터 기획단 세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미애님, 정혜숙님, 고래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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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마을살이 정류장 청취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애입니다. 저는 LG빌리지에서 2023년, 2024년 두 해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금곡동 LG빌리지 주민 놀이터 기획단 고래라고 합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저도 금곡동 LG빌리지 입주민이고요. 놀이터 기획단 정예숙입니다. 네, 정혜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입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색한데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놀이터 기획단 이름이 굉장히 주변 분들이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멋지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 처음에 이 놀이터 기획단을 만들고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뭐 입주민으로서 놀이터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크게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놀이터에 마음을 쏟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26년 차 되는 아파트고요. 2010년경에 놀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 아파트에 있었던 놀이터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던 놀이기구였는데 이게 관리소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바꾸면서 네, 조합놀이 대 시소, 그네 뭐 이런 획일화된 놀이터, 플라스틱 구조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민 음,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그냥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놀이터 개선 공사가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는데 그 교체 시기가 다시 2023년에 있게 된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그랬군요. 2023년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좀 더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놀이터 기획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고래님은, 닉네임을 고래라고 쓰셨는데, 네, 원래 성함이 있으시죠? 네,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동체에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이름보다는 별칭으로 너무 많이 익숙하게 불러서 제가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서 고래라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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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님은 그 당시에 놀이터 기획단 함께하게 된 계기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저는 방금 김미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 그 2023년 입대위가 맞죠? 입대위가 놀이터를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있는 놀이터랑 기구만 바꾸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대위가 바뀌면서 놀이터를 소통하기 위해 그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은 놀이터가 1단지부터 4단지 7개 놀이터가 똑같은데 놀이기구가 네. 근데 저는 그런 놀이터 만드는 것보다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노는 그 특성에 맞게 그래서 놀이터 기획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 음, 그러셨군요. 그 놀이터 기획단에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게 사실 그 입주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간 할애와 용기가 좀 필요하셨을 텐데 그냥 저희 게시판 보시고 그냥 무작정 하시겠다 손 드신 건가요? 아, 제가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가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쉽게 들어가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내고 지금은 대안학교까지 보내고 있고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잡혀 있어서 신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정혜숙님은 뭐에 꽂히셔서 놀이터 기획단을 함께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희 사는 집 바로 앞에 큰 놀이터가 있어요. 저는 2018년도에 LG 빌리지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그 놀이터를 보고 되게 이렇게 질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정도 컸거든요. 어렸을 때 그 해변가에만 가야지만이 그런 모래를 만질 수 있었는데 여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에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풍경도 너무 좋고 조경도 너무 좋은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런 놀이기구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소문에 의하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입주 당시의 놀이터는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기회가 왔는데 다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바뀐다면 좀 제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기획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열정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놀이터 기획단을 만들었군요. 네. 그 주민 소통을 통한 놀이터 개선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요. 우리 작년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아파트가 입주민이 3,234세대가 맞나요? 네, 네, 한 맞죠. 만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이제 하는데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렇게 놀이터 개선한다고 놀이터 기획단 모집합니다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졌을 때 주민들 반응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2018년도에 사실은 놀이터 바닥재를 고무 매트로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7개 놀이터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고무 매트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모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앞에는 절대로 자기 집 앞에는 고무 매트를 깔 수 없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죠. 아파트에는 그 고무 매트로 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일정의 요구가 잠복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놀이터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대자비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오해를 하셨고 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말하자면은 모래놀이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놀이터 기획단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면서 계속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비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 회장님으로서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진행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고 내용이 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더 듣고 숨 고르고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미애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김동률의 거위의 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거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FM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놀이터 개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2년 반 동안 놀이터 기획단에서 해오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김미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놀이터 기획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미지가 좀 약간 많이 씌워져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는 요즘 아파트랑 다르게 매트가 아니고 네, 다 모래 놀이터거든요. 7개가 전부 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솔직히 저도 애를 키우지만 모래가 솔직히 싫어요. 왜냐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모래를 들고 와서 그쵸. 싫지만 아이한테 모래만큼 좋은 게 없고 아이들이 떨어져도 모래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는 모래를 나는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를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너무 심했거든요. 저희 놀이터 기획단이 뭐 놀이터 기획단이 모래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게 오해였거든요. 저희 회의를 한번 오면은 저희는 중립적으로 진짜 포커스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놀이기구. 아니면 어떤 놀이터에 우리가 7개 중에 어떤 놀이터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트가 들어갈 건지 모래가 들어갈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 중앙 분수대 앞에 거기에 천막을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죠. 네, 네. 맞아요. 그 한 달 동안 천막을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가 어떤 아파트를 원하는지 놀이터를 원하는지 그거를 설문도 받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이 또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을 또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도 하기 위해서 또 탐방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으로 또 전래놀이도 그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천막에서 있으면서 좀 주민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좋았던 거는 저는 나중에 아이들이 남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 그래서 막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고래.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함으로써 좀 더 주민들이랑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좀 오해를 좀 풀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음. 네. 네.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마 경기도 마을 실험실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 마을 실험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터 기획단이 모여서 기획서를 같이 쓰고 몇 번의 이제 점검을 한 이후에 의견을 모아서 지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선정하는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선정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정말 선정이 돼서 마을에 경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플랜카드도 걸고 맞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놀이터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김유 회장님께서는 어떤 게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그 놀이터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사실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고는 했는데 어떤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인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강의를 듣고 또 세상에 어떤 좋은 놀이터가 있는지 소개도 받고 그랬죠. 좋은 예.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여야 하는지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저희가 안목이 좀 높아졌던 것 같고 우리도 그렇다면 좀 이렇게 좋은 놀이터를 좀 애들한테 선물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머리를 맞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많이 찾아보고. 네. 우리 예숙님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저희가 이제 아까 또 이제 놀이기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억에 새벽에 일찍 일요일 날 네. 4단지부터 1단지까지 이렇게 걸어서 놀이기구 맞아요. 하나씩 보면서 놀이터도 보면서 여기에다 뭘 놓으면 좋을까 이렇게 논의했던 기억, 그다음에 네. 다시 마실이라는 그 공간에 와서 사진을 붙여가면서 여기에는 뭘 하면 좋겠어 막 이렇게 논의하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죠. 음. 그때 우리 맞아요. 새벽에 맞아요. 7시 몇 분에 네네네. 만나지 않았나요? 네, 네. 저녁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침 일찍 하자 해서 네. 우리가 또 아침 맞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랬었죠. 돌면서 아이들하고도 또 얘기해보고 그렇게 돌아서 마실에서 그 작업을 했던 게 새록새록해 합니다. 네. 또 이제 그 외에 또 저희가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터 저희가 탐방 갔던 거 얘기해 주시죠. 그죠? 아, 네. 춘천에 갔었어요. 근데 춘천까지 간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이렇게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또 그 춘천까지 가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를 기획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어디였냐면 봄내림 놀이터였나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 근처에 가셨다면 그 놀이터 한번 아이들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그 놀이터 기구만이 아닌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는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노는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까지 소개를 받아서 우리도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저희 놀이터 탐방 갔을 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어린이 두 친구가 그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놀이터 기획단이 있는지 몰랐다.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모임 할 때도 꼭 불러달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이런 학원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런 놀이터 기획단 활동하는 거를 너무 관심 있게 얘기해서 그때 굉장히 좀 보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방금 떠오른 건데 첨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접할 때 지켜봐 줘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어, 가늠해 가면서 나는 이게 이 정도는 안 되네. 그럼 다음에 해야지.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2 놀이터를 바꿨는데 좀 높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되게 주저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올라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를 천봉 선생님이 하셨어요. 자기 한계를 느껴보고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야지. 내가 이거 그래도 두려웠는데 되네. 이런 한계를 느껴보고 도전해보고 그걸 극복해보는 게 놀이기구의 좋은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새로운 그 놀이기구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걸 목격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걸 목격했을 때 다르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탐방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성장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을 좀 보면은 워크숍도 하고 탐방도 가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분들도 저희 동네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었는데 김성수 선생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김영금 선생님도 다녀가시고 사실 김영금 선생님은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었는데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제가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처음에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LG 빌리지에 대한 기사를 누군가가 찾았어요. 저희가 이제 LG 빌리지를 찾았는데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진짜 단비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더 추적을 해보니까 환경과 조경이라는 잡지에 우리 아파트가 소개된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네. 거기에는 저희가 궁금했던 그 초기에 그런 조경을 설계한 컨셉 및 놀이터에 대해 소개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이제 그 우리 아파트의 철학이라고 하면 할까요? 철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이제 기획단에 공유하면서 더 진행이 됐는데 그건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도서관 같은데 그 한 분이 최봉기님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진짜 해맞게 책을 한 권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우리는 그거 보는 순간 찾았다 하면서 했던 회사를 찾은 거예요. 작가 조경을 네. 설계했던 회사. 네, 회사를 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도 같이 알게 됐고, 저희 놀이터 기획단 대표 분이 있거든요. 논바람이라고. 그분이 메일을 썼어요. 그 한 해 그 대표 메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지금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메일을 보내고, 저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진짜. 그리고 만남이 성사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26년 전인 거죠. 그렇죠. 26년 예, 전에 아파트 건립 했던 초기. 그분이 지금은 한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이 되어신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김미애 대표님이랑 논바람. 박미정님이랑 논바람이랑 그다음에 네. 동 대표님이랑 네 분이 네네.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애 대표님한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 회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당신이 그때 우리 아파트를 조경을 하셨다고 자기 사회 초년기에 설계를 하셨는데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정열을 바쳐서 설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제 칠보산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 분수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칠보산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셨다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희는 그때 저는 사실은 그룹한이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우리 아파트에 관심이나 가져줄까 하는 굉장히 네네 그런 정말 쫄은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제가 칼럼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 칼럼에 7개의 테마 놀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칠보산이 보이게 조경을 했던 그 과정부터 해서 저희가 물길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물길을 만든 이유, 음. 그런 것도 되게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각 놀이터에 물길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좀 많이 뭐 사용을 하지 않거나 고장 나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뒷얘기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놀이터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어떤 우리만의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는 더 그런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 환경과 조경 잡지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보행자 중심의 그런 아파트를 설계했던 게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것도 그분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통로를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디자인을 하셨다 음. 그래요. 아. 근데 정말 그거는 획기적인 디자인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음.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사실은 지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저희 아파트는 그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오며 가면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을이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제가 늘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 점에 음. 대해서는 정말 좀 약간 주차장 면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도 있긴 한데 살짝 불편함을 감수하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지금 또 얘기하니까 또 가슴이 몽글몽글하면서 예 어, 벅차기도 하고. 저는 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이게 만났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희 아파트로 오셨어요. 네네. 그때 와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네네네. 오셨는데 네네네. 그때 저희도 급하게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냥 오셨는데 그래 저희가 아파트나 저희 그 소통 방이 있거든요. LG 네네. 빌리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오라고 이렇게 안내도 올리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4단지부터 1단지로 걸어 뭐 가면은 진짜 15분? 생각보다 되게 멀어요. 그죠. 진짜 제가 4단지 뭔가 보면서 살거든요. 가면은 더 걸리죠. 사실은 2, 네, 30분 걸려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회장님이 보면 허리를 계속 뒤에 잡고 가셔. 맞아요. 허리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 네. 하나하나 나무에 대한 스토리, 왜 이 나무를 했는지, 아. 그리고 이 물길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 허리를 잡으시면서 아. 설명하시는 모습 보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 아파트에 새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 직원분도 같이 나오셨어요. 임원들도 나오고 음.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신축 아파트는 새소리를 인위적으로 음. 방송을 트는데 저희는 진짜 새소리를 올리는 거 보고 그쵸. 깜짝 놀라 하시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노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되게 음. 또 깜짝 놀라 하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기억이 남는 게 저희 벽돌 같은 게 있어요. 담벼락에 벽이 있는데 색깔이 되게 벽돌도 아닌 색깔이 음. 약간 회색깔? 좀 특이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가 제주도에서 네네. 화석인데 이게 반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고 싶어서 그거를 벽돌로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그게 송풍도 잘 내고 음.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그 얘기 갖고 제가 동네 사람들마다 볼 때마다 이 벽돌을 하면서 네. 범상치 그게 않은 예, 벽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파트에 애착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아파트 이렇게 둘레길 하고 있는 그 담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 맞아요. 화산 아, 소재로 해서 제주도에만 생산이 된다 그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놀이터 기획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뭐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얘기가 이제 예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이번에는 고래 님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옥상 달빛에 빨주노초 파남보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FM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자, 이제 그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그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놀이터 기획단이 해온 일들을 보면 주민 의견 모으기도 하셨고 아이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탐방도 가보고 그다음에 상상 워크숍도 해보고 우리한테 맞는 업체들도 찾아보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이 진행 과정이 2년 반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게 좀 길어지면서 좀 힘드셨던 점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안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김미애님? 이거는 진행 과정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모래 놀이터로 다 만들 거라는 우려 때문에 공격성 글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이거 장충금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업체하고 유착이 돼서 무슨 돈을 받았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비난성 글들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에. 근거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놀이터가 굉장히 그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글을 보니까 저는 정말로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놀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만 어떤 네. 사실을 올리더라도 그걸 다 왜곡해서 비난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달다가 스톱한 일이 있는데요. 사실 좀 이런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획단분들이 좀 마음의 힘듦도 많았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마음의 힘듦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 글 올라온 거 보고 어떤 글이 올랐냐면 나무 몇 개 박아놓고 돈을 그렇게 먹었냐. 말도 안 되는 나무를 네. 몇 개 박아놓고 그렇게 돈을 먹었대요. 이게 그 얘기가 저는 되게 너무 상처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 4-1이나 4-2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기구가 화려하고 네. 큰 놀이기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나무 몇 가지가 박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 모험심 때문에 나무 몇 가지가 박혀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 4단지에 노는 아이들이 되게 위험하게 좀 놀고 네. 그다음에 활발하게 놀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심 있게 놀아라고 이불로 우리가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만족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한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을 올라오니 되게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잠도 안 오더라고. 괜히 이거를 했나? 이런 생각 들은 이유가 내가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다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했을 때도 단체 이 공정하게 한 거였고 또 입찰했을 때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액을 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근데 그런 것들에 진짜 할 수 없는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막 올리고 싶은데 똑같은 사람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뿌듯한 거는 우리 아이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놀이터가 너무 재밌어. 네. 그리고 놀이터 나가고 모래, 특히 모래가 너무 좋다. 또 어제도 저희 학교 어떤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래놀이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모래놀이 쌓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놀이기구도 너무 재밌다. 너무 잘했다. 그 칭찬에 좀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나무 몇 가지 박힌 그거가 좀 약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좀. 그 사실 나무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었잖아요. 그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문의를 했었고. 저희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간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아파트 조경하신 그
그룹 한 산하의 가이아 글로벌이라는 그 놀이터 전문 회사가 네. 다행히 그 목재로 만드는 놀이터를 전문으로 하고 계셨던 거고 그 아카시 목재는 그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도 그냥 썩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목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주로 그 나무를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게 정말 그 회사가 그것도 회장님께서 이제 이윤을 남기지 말고 그냥 입찰에 참가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좀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입찰해서 이제 그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놀이터를 저희는 정말로 네. 네네 아이들한테 해가 없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고 줬는데 이제 음.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엇도 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단순히 뭐 무시할 수만은 없는 왜냐하면은 그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몇 개 달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큰 반향은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놀이터의 장점에 대해서 알리기는 참 어려운 국면이 돼버렸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우리 아파트엔 좋은 요소들이 많거든요. 많고 네. 사실 저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맨발로 그 모래놀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쵸. 아 정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해방됐구나. 네.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저렇게 몰두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주어서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혜숙님은요? 아,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더 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의 그런 뭐라 그러죠? 자금. 규정을 따라야 규정. 되잖아요. 네. 그 규정이 업체 선정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우리가 원하는 철학 이런 걸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맞아요.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딱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네. 무너질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입찰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를 해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왔을 때 그 기준에는 맞지만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 철학을 담겨낸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너무 컸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구나. 이런 부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좀 마지막에 좀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입찰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그쵸. 의외로.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 저희가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줬었던 거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좋은 나무로 만든 그다음에 모래냐 고무 매트냐의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거쳐가지고 네. 주민들이 60%라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주셨잖아요. 모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닥재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었는데 통과를 했고 네. 마지막 이제 남은 관문이 이제 입찰 과정이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정해진 방향대로 거의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입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정해놓고 한다란 얘기 오해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해놓은 거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어떤 업체가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놀이터, 우리가 원하는 진짜 우린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자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좋은 맞아요. 자재. 네네. 네. 그 좋은 모래. 근데 그게 그렇죠. 맞았으면 어떤 업체가 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짜가지고 한다라는 정해놓고 했다. 그런 거여서 그 부분이 좀 약간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이제 그 놀이터 7개가 모두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 놀이터를 어떻게 돌보면서 유지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모래놀이터로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모래놀이터로 다 7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주민들 우려가 있었어요. 모래놀이터에는 고양이들이 배설을 해서 깨끗하지 않다. 네, 그런 우려, 어떤 건강상의 우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옷에다가 또는 가방에다가 신발에다가 모래 묻혀가지고 오는 게 너무 귀찮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모래 털이기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고양이들이 정말 모래 좋아하잖아요. 네. 특히 3-2 놀이터에는 왜 이렇게 고양이들이 좋아하는지 정말 고양이들이 배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사람의 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경비 아저씨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도 오며 가면서 늘 살펴봅니다. 사실은 늘 살펴보고 아저씨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협조를 더 구하고 있고 사실 대체 모래밭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 관리소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생각보다 거기는 이제 면적도 작고 또 모래도 헌 모래를 갖다 놨더니 거기다가는 정말 내 볼일을 안 보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네,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 똥이나 뭐나 이게 다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올드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다 고양이 똥 누고 했는데 저는 우레탄 그 고무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는 그게 좀 너무 그냥 당연시하게 자연스러운 걸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의 약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회장님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고양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의 해결이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하는 모습.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심되는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놀이터라는 한정된 공간에 이제 배설을 하면 그게 이제 보이면 자연이 이렇게 분해될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좀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 모래 고양이 배변 모래 삽하고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는다면 누구든지 이게 봤을 때 오, 맞아, 이렇게 해서 맞아. 거기다 하고 경비 아저씨 나중에 치우면 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떠올랐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민이 누구나 다 치울 수 있는 분위기. 네, 네. 네. 그렇잖아도 저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고양이 그 배변 삽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오가면서 보이면은 이제 치우는 걸로. 비치해 놓은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별로. 현장에 있는 게 좋죠. 그죠? 배치하는 게. 현장에 그게 좋네요. 있고 안내문도 하나 써붙이면은 네, 좋겠네요. 네. 반짝반짝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래하고 고무 매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정면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모래와 매트의 장단점을 똑 동일하게 3가지씩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 결과 모래는 60%, 고무 매트는 36% 찬성이어서 저희가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고 모래로 전부 그냥 모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정말 좋았던 일이었어요. 네. 네. 네, 저는 고무 매트 안 하기 정말 잘했다. 저희가 3-1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무 매트 있는데 부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벽돌로 바꾸고 싶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고무 매트 깔지 않고 하고 싶었지만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무 매트로 다시 원래의 매트로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다 깔았으면 어쨌을까 아찔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모님들이 놀이터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또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뿌듯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놀이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삶을 배우는 마을의 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노는 그날까지 우리 마을 놀이터는 계속 살아 숨쉬겠죠. 함께 해주신 LG빌리지 놀이터 기획단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수원문화재단 지역미디어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J 박미정, 기술 이경남, 게스트 김미혜, 정예숙, 고래였습니다. 금곡동 LG빌리지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